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열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7월 5일 6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IS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들, 지금까지 좀 진행됐던 상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매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빠르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매각가 3천억 원 수준에서 주식수를 나눠보면은 적정주가 호가가 나오는데, 이 호가가 18,500원 수준이다. 그 뒤에 LG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하나라든가 등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것 같다라고 투자 설명서 배포를 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1차 제가 18,500원 수준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을 터치를 하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30일부터 입찰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줬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들은 3천억억이 될지 3,200억이 될지, 이렇기 때문에는 2만원 수준이죠, 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공개를 하면서 비공개 입찰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차익 실현 재료 소멸 약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계속 이 당시에도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비중을 좀 축소하셨어도 뭐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추세를 지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주가가 여기 일단 이탈을 하면은 비중이라도 축소를 시키던가 뭐 그렇게 좀 재료 소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가장 경계를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우려했던 재료 소멸 움직임들 비슷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비공개를 한다, 비공개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키워드를 얻어야 돼요. 키워드 향후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CIS가 있고 CIS, 여기서 최대주주잖아요. 최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CIS도 이 최대주주한테 연락을 받고 공시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최대주주가 입찰을 다 받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 CIS도 정보가 지금 제한적인 상 물어봐야 아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공시가 확정이 나면은 공시를 해주겠다. 그럼 이제 이 가격이 호가가 결정이 되는 게 얼마나 결정이 될 것인가, 3천억 원이냐 3,200억 원이냐, 이게 호가가 결정되는 게 확정 공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확정 공시다. 주가가 한 차례 반영이 됐습니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가 기대감들이 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주가 하락을 제한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13,000원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는 것들은, 확정 공시가 나가지고 3천억 원이래, 3천억 원이래,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힘은 쓰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한 차례 반영이 됐으니까. 이때 반영이 됐던 게 털어내고 나왔으니까, 물량이라는 게 일단은 뭐 소화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3천억 원보다 더 높은, 반영시키지 못했던 이 금액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3,200, 적어도 3,200억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반등을 해서 주가가 또 이제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줄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 확정 공시가 나올 때. 근데 이 확정 공시가 언제 나와줄 것이냐, CIS도 모른다고 하니까 체결이 돼야 확정 공시가 나오겠죠. 확정이 되면 공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 확정 공시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들 전일 매수를 했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나 금융투자, 투신에서는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저점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지금 당장 주가가 반등이 나올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4거래일 듣고 상승세 무슨 일이냐, 하긴 뭐 상승세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상승세라고 하기도. 자, 지난 30일 매각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으며, 이후 별다른 공시가 없어 시장에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들이다. 정보를 얘네들이 공개를 해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고, 비중을 좀 축소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확정 공시가 나오면은 반등이 소폭 할 거다. 그럼 이제 이때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낮추시고, 아니면 비중을 정리하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시고,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추후에도 이거 주가가 원동력이잖아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기대감. 이 원동력이 추후에도 이어질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또 추후에 이어질 것이냐 이건데,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라는 건 추후에 이 관련된 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된다. 그 이후에는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최대 주주가 누구냐, 최대 주주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최대 주주랑 이 기업, 뭐 만약에 LG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CIS의 시너지, 그로 인한 기업의 성장, 이 규모의 성장이냐, 질적인 성장이냐, 영업이익의 성장이냐, 이거를 이제 가늠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확정 이후에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수가 됐대, LG의 인수가 됐대. 그래서 시너지가 대폭 확대될 거야. 이 기업의 성장이 확 실시될 거야.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2023년도, 2025년도까지 뭐 삼성 SDI에 공급 납품하고 테슬라에도 하고 뭐 이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 공급이 늘어나고 실적이 성장을 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는 지금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 내용인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시간 소요가 필요해요.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될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바로바로 반영이 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인들이다. 단기 요인. 자, LG한테 매각이 된대, 지분이 넘어간대 라고 하면은 단기 요인들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적으로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났다라는 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망치를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가가 반등 나오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도 우리가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LG에 넘어갈 수 있다. LG와 시너지가 될 수 있다. LG의 계열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같이 지분을 공유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 하락을 제한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반등 나오고 털고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너지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수주를 받고 실적 적자도 회복을 했고 흑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도 이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흐름들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굳이 여기서 수익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굳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손실로 접어들 것 같으면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빠르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움직임들을 보면은 우리가 추후에 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뚫고 올라갈 것이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변곡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모르고 방치를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정적인 요인들, 우려감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긍정적인 요인들, 기대감들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재료 소멸 우려가 좀 된다, 비중을 축소하셨던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셨을 거고,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이게 정답이었구나. 기업이 어떻게 말을 할지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CIS 추후에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 염두를 해두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결정을 하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 결정을 하는 그 구간이 오지 않겠냐.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자, 일단은 확정이 될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확정이 될 때까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대응이 90%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이 기업을, 이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평균 단가를 얼마로 내가 맞추느냐,
이런 대응이 기업을 선정하는 건 10%고 이런 대응이 90%예요. 90%.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도 대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자금력이 어떻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우리도 여기 이 구간에서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제가 하나 한 분 한 분 다 신호로 드릴 수는 없지만 알고 있고 대비하고 이런 움직임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움직임 보이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대비책 같은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렴을 해 두시라는 거죠.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